안녕하세요. 열정 강사 이은경입니다. ITQ 한글 2020년 9월 A형 기출문제 풀이 강의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ITQ 한글 2020년 9월 B형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집부터 확인을 한번 해보실까요? 자, 보시면 자, 중요한 내용부터 조금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험자 유의사항에 보시면 이렇게 답안 폴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PC 안에 있는 문서 안에 있는 ITQ 폴더에 저장합니다 라고 되어 있으세요. 두 번째 파일명입니다. 파일명. 어떠한 파일명으로? 수험번호 다시 성명으로. 이거는 엑셀, 한글, 파워포인트 다 똑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저장하지 못해서 전송 못하면 실격 처리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수험번호 다시 요 빼기입니다. 홍길동까지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함이요. 자, 주기적으로 저장하고 전송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되어 있죠. 저장 전송 안에서 실수한 것은 여러분들 잘못입니다 이 말인 거예요. 아래쪽 쭉 내려가겠습니다. 자, 답안 작성 요령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 답안 작성 절차라고 되어 있고요. 수험자를 등록한다. 이건 우리 실습으로 해볼 거고요. 시험이 시작됐고 파일을 전송해서 저장해서 전송하고 완료됩니다 라는 얘기인 거죠. 이 절차를 다 해볼 거예요. 다음에 공통 부분 나와 있죠. 글꼴에 대한 기본 설정은 함초롱 바탕에 10포인트 되어 있는데 이거 건들지 않으시면 돼요. 검정의 줄간격 160의 양쪽 정렬로 이미 되어 있습니다. 건들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색상은 조건의 색을 적용하고 색을 구분이 안 될 경우에는 RGB 값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 말인 거예요. 요거 너무 중요합니다. 요거 우리가 이거 1번으로 해야 될 거예요. 용지의 여백은 왼쪽 오른쪽 11, 나머지는 10, 제보는 0 되어 있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드릴 거니까 왼쪽 오른쪽 여기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여백은 11이고 문서의 위아래 여기 머릿말하고 위쪽 여백이 있는 겁니다. 선생님들. 그쵸? 여기도 아래쪽하고 바닥글 영역이 있는 겁니다. 이 말이에요. 선생님들. 여기는 10으로 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제본을 위해서 왼쪽이 됐던 공간을 더 띄워줄 겁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어차피 0이니까 의미가 없죠? 이것도 해보면 금방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림 문제는 그림 삽입의 문제는 내 PC 안에 문서 안에 ITQ 안에 픽처 폴더에 이미 있습니다. 요거 잘 찾으세요 이 말이에요. 반드시 폴더에서 선택해서 삽입해야 됩니다 이 말인 거예요. 자, 그리고 문제는요 몇 페이지래요? 1페이지에는 기능평가 문제 1번 2번 표시하래요. 2페이지에는 3번 4번 표시하래요. 3페이지에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네, 문제 번호 표시 안 합니다 이 말인 거죠. 해보시면 되겠죠. 나머지 특별히 어려움 없습니다. 그쵸? A4 용지이고요. 한매 크기 2페이지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세로로 되어 있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점선 표시는 문제이므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래쪽에 그림에 가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이런 거 안 쓰셔도 됩니다 이 말이에요. 내려오신 김에 문제를 볼까요? 1번 첫 번째 페이지 1번 문제입니다. 스타일 이름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요거만 입력하셔가지고 요 지시사항을 따르는 거예요. 두 번째 아래쪽에 표 입력하신 다음에 요 지시사항을 따르는 거예요. 그럼 결과는 뭐만 있어요? 그 스타일 부분하고 표만 있겠죠. 그죠? 그럼 세 번째 이 표를 이용해서 차트 그리는 거 되겠죠. 그럼 결국은 요거랑 그죠? 텍스트 입력한 거랑 두 번째 표랑 세 번째 그래프만 첫 번째 페이지에 남아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페이지 볼까요, 선생님들? 두 번째 페이지는 이렇게 3번, 4번 번호 쓰라는 얘기인데 수식 편집기로 2개를 입력합니다. 이 말이네요. 각각 20점씩. 그리고 4번 문제는 도형을 입력하는 겁니다. 이렇게. 도형만 보이면 되는 거예요. 테두리라든가 이 화살표 선들로 나타나는 건 아니죠. 또 하나 시험 문제 실제로는 흑백입니다. 선생님들 흑백.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바탕색을 빨강 정해주지 않은 것은 우리가 임의로 적용하면 됩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거 같은 경우는 색깔이 없잖아요. 그죠? 안 정해줬죠? 크기만 있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문제번호 없으시죠? 그래서 마찬가지 점선 들어있는 거 입력하는 거 아니시고 선 입력하는 거 아니고 여기부터 입력합니다. 스마트홈과 사회생활부터 입력합니다. 이 말인 거죠. 처음에 입력할 때는 그냥 어떻게 한다. 내용만 입력한다. 이런 거 편집하는 거 아닙니다. 한자 바꾸는 거 아닙니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뭐만? 내용만 입력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림 들어와 있네요. 어디에서 갖고 와라? ITQ 안에 픽처 폴더에서 갖고 와라. 라고 돼 있고 나머지 이렇게. 그렇다면 시험 문제 보셨다면 자, 우리가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일단 다 지우고 수험자 프로그램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수험장에 가시면 바탕화면에 이렇게 ITQ 수험자용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시면 되고요. 수험 번호 보시겠습니다. 그죠? 수험 번호는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 수험표에 있습니다. 그죠? 수험 번호는 여러분들 수험표에 인쇄되어 있는 거 보통 4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한번 해볼 거예요, 저는. 그리고 확인 눌러 주실게요. 수험 번호만 입력합니다. 그러면 맞는지 확인하고 수험 번호별 이름, 그 다음에 수험 과목, 그리고 좌석 번호는 수험장에 가면 앉으신 자리 번호예요. 맞다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시험이 시작됩니다. 이 말인 거죠. 자, 요게 1번 수험자용 프로그램 실행이었고요. 두 번째 한컴 오피스 한글 2010을 더블 클릭합니다. 이 말인 거죠. 두 번째 할 작업은 자, 저장할 겁니다. 저장. 자, 가시면 파일에 저장하기. 위치가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어디다라고 위치가 저장 위치 어디다 해야 돼요, 선생님들? 여기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죠? 내 PC 안에 문서 안에 ITQ 갑니다. 자, 컴퓨터를 클릭. 문서 더블 클릭. 왼쪽 장은 클릭, 안쪽은 더블 클릭이었고요. 문서 안에 ITQ 방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랬어요. 그 안에 픽처도 있네요. 이 안에 뭐 들어있다고요? 그림 들어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은 한글이라 보이지 않지만 일단 갑니다. 자, ITQ까지 왔어요. 맞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파일 이름 뭐라고 하래요, 선생님들? 여러분들 수험번호 8자리. 다시 빼기예요, 선생님들. 여러분들 이름 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저장. 자, 그리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전송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잘 됐는지. 다시 작업 표시줄에서 수험자용 프로그램 클릭해서 갖고 온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답안 전송할 거야. 존재가 있다고 나오면 성공. 그죠? 그럼 전송하면 되고요. 성공. 닫기. 만약에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경로를 다시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해서 여기가 ITQ가 맞는지 보셔야 됩니다. 이 말인 거예요. 다시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보면 그죠? 문서에 ITQ를 반드시 더블 클릭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느냐면 클릭하고 하시면 안 된다고. 이거 문서잖아요. 더블 클릭하고 보시라고 반드시. 그리고 위치가 맞으면 뭐가 틀린 거예요? 파일 이름이 틀린 거죠. 아래쪽 이름이 틀린 거니까 정확히 하고 오셔야 됩니다. 아셨죠? 전 저장 안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어떤 거 하신 거예요? 요거 한 거예요, 선생님들. 그죠? 요거 폴더에다가 저장하고 그 다음 뭐 한 거예요? 전송하고. 요거 3개 한 거예요, 선생님들. 맞나요? 자, 그렇다면 답안 작성 요령 가겠습니다. 자, 공통 부분 첫 번째 거 할 거 없다 그랬어요. 1번, 2번, 3번 할 거 없고요. 얘가 중요합니다. 얘. 용지 여백은 왼쪽 오른쪽 11, 나머지 10 그랬습니다. 가겠습니다. 용지 여백은 단축키로 갈게요. F7 입니다. 가볼까요, 선생님들? 한글에 와서 보시면 자, 제가 F7 그랬죠. 이렇게 F7을 키보드 F7 누르셔도 되고 이렇게 나오나요? 또는 자, 파일에 가보시면 편집용지라고 있으세요. 이렇게 해도 되죠? F7이라고 써있네요. 그죠? 근데 우리 시간이 관건이니까 F7로 하시는 게 좋겠죠? 자, 뭐라 그랬어요? 위쪽은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세로로 되어 있고요. A4고요. 할 거 없어요. 그죠? 그런데 왼쪽 오른쪽만 11이고 위 머릿말 꼬릿말 아래쪽은 11, 10이래요. 10. 여기부터 갈까요? 더블 클릭. 10. 자, 마우스로 클릭하지 마시고 키보드 보시면 왼쪽 상단에 Q 옆에 탭 있는 거 보이세요? 키 왼쪽에 탭. 클릭하면 어디로 가요? 아래로 가죠? 여기 다 10입니다. 10. 탭. 왼쪽으로 왔나요? 11. 탭. 제 오른쪽 11. 탭. 다시 머릿말로 왔죠? 10. 탭. 10. 됐나요? 제보는 원래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들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 제본 0 되어 있죠? 그럼 어떻게? 결국은 왼쪽 오른쪽만 11이고 요 4개는 10이구나. 제보는 0이고. 됐나요? 11, 11, 10, 10, 10, 10. 제가 뭘로 했어요? 탭으로 했습니다. 탭으로. 설정 오시면 여기 여백이 줄어든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는 위쪽 여백 머릿말이 된 거고요. 그죠? 이렇게. 꼬릿말하고 아래쪽 여백이 된 거고요. 이게 첫 번째 페이지예요, 선생님들. 그죠? 그런데 우리 시험 문제는 몇 페이지가 있다? 3페이지가 있다. 첫 번째 페이지에는 1번하고 2번이 들어가는데요. 요거를 먼저 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1번 문제. 1점 엔터 2번 이렇게 치고 넘어갈 겁니다. 선생님들, 근데 저는 엔터를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면 보기에 가셔서 문단부호를 체크해주면 여기 엔터 표시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시고 갈게요. 또 하나 팁을 또 드리면 오른쪽 하단 보세요. 선생님들 여기. 저거 1번은 쪼균각이에요. 눌렀다 빼볼까요? 없애면 테두리 바깥쪽 여백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거예요. 이건 여백이에요. 선생님들. 그죠? 클릭해보면 여백을 안 보여주고 다시 클릭하면 여백을 보여주고 여백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여백이니까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말이죠. 두 번째 거를 클릭 한번 해줘 보시면 두 번째 건 뭐예요? 선생님들 쪽 맞춤이에요. 화면을 죄송합니다. 폭 맞춤이에요. 폭. 가로를 화면에 딱 맞출 거야. 이 말이에요. 가로를. 폭으로 맞출 거야. 세 번째 거는 쪽이에요. 쪽. 세로를 맞출 거야. 이 말이에요. 그죠? 이 쪽 맞춤은 언제 보면 좋아요? 출력하기 전에 전체적인 레이아웃이 맞는지 보면 좋겠네요. 그죠? 그래서 저는 1번하고 2번이라고 부를 거예요. 쪼균각을 눌러놓고 폭 맞춤으로 볼 거예요. 이 말인 거예요. 그죠? 이 상태가 화면 보시기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2점 엔터 2번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1페이지에 1번 문제랑 2번 문제 넣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페이지를 추가를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인쇄물을 한번 보실까요? 자, 결과지를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 페이지에는 페이지가 없고 두 번째 페이지에도 페이지 번호가 없고 세 번째 페이지에 가시면 이렇게 머릿말도 있고 이렇게 페이지도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위쪽에 있는 그러니까 1, 2페이지의 문서의 속성하고 3페이지의 문서의 속성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글에서 그렇게 페이지를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통 페이지를 추가하는 방법이 컨트롤 엔터인데요. 그는 똑같은 속성을 추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세 장을 각각의 다른 속성으로 추가하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이 말인 거예요. 자, 그 기능이 뭐냐면 Alt 누르고 계시면서 엄지로 Alt 누르고 검지로 Shift를 누르고 있으세요. 두 개 눌렸죠? Alt하고 Shift에서 엔터 눌러봅니다. 그럼 아래쪽에 이렇게 2-2쪽 된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Alt하고 Shift를 누르고 있으면서 엔터 눌러주면 3쪽 된 거 보이시나요? 지금 위치는 3쪽 중에 세 번째에 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이렇게 페이지를 추가한 거예요. 맞나요?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페이지는 1, 2번이 있었고요. 두 번째 페이지는 뭐가 있다? 3, 엔터, 4, 엔터 이렇게 만들어놨다고요. 그죠? 그런데 세 번째 페이지는 뭐가 없다? 문제 번호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 풀 준비가 되신 거예요. 되셨죠? 자, 그리고 기본 보시면 함초롱 바탕에 10포인트 다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줄간격 160, 양쪽 배분, 양쪽 정렬 다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부터 문제 풀 준비가 되신 겁니다. 이 말인 거예요. 이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들? 페이지가 하나도 없다고 보고. 제가 다 지웠어요. 페이지가 지금 첫 번째 파일 부른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1점 엔터 2번, 2점 엔터 2번.
자, 페이지 추가 뭘로 한다고요? Alt, Shift, Enter. 자, 두 번째 쪽에 왔네요. 그죠? 이렇게 할게요. 이번에 3점 엔터 두 번, 4점 엔터 두 번. 자, 세 번째 페이지 만들어야죠? Alt, Shift, Enter까지 왔네요. 세 번째 페이지는 뭐가 없다. 페이지 번호, 문제 번호 없으니까 입력하지 않습니다. 이때 유의사항 선생님들 꼭 여기서 시작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니고 작업은 어디부터? 자, 1쪽부터 갑니다. 이 말이죠. 여기서 시작을 하셔야죠. 됐나요? 자, 문제 보실 거예요, 선생님들. 그죠? 우리 어떤 거 한 거예요, 지금? 요거 한 거예요, 요거. 지금 용지협에 F7 눌러서 왼쪽 오른쪽은 11. 그 다음에 위아래 머리말 꼬리말은 10. 제본 0 했고요, 선생님들. 지금 페이지 구분 요거 한 거예요. 되셨나요, 선생님들? 자, 페이지 추가 뭘로 했다? Alt, Shift, Enter였습니다. Alt와 Shift를 누르고 있으면서 Enter를 눌렀어요. 되셨죠? 네, 자 그러면 내려갑니다. 이제부터 여기부터 들어갈 건데 1점 안에 요거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도 입력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왼쪽 끝에 붙여서 입력을 하실 겁니다. 이 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첫 글자가 대문자인 거, 그죠? Shift T네요. 더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타이핑 하시는 건 제가 조금 나중에 편집해서 빨리 돌리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영상을 멈춰서 타이핑을 하시면 되겠죠. 스마트, 홈, 마켓, 워즈, 만약에 여러분들 영문 타이핑이 너무 늦으시면 나중에 시험 보러 가실 때는 이것이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다. 그러면 얘를 제일 늦게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빠른 것부터 먼저 하시고 늦은 것은 늦게 하는 거, 나중에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3쪽부터 하시는 분도 많아요. 입력할 게 꽤 많아서 자, 타이핑을 선생님도 이렇게 타이핑 하셨는데 빨갛게 줄이 쳐지는 것은 오타를 얘가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오타가 나오는지 이미 오타가 위에 하나 보이긴 하네요. 저는 그죠? 여기 어디 보여요? 여기 about 스펠링이 틀린 것 같아요. 그죠? L이 더 들어갔네요. 입력하고 나시면 이렇게 빨간 밑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여기 또 있네요. 그죠? expected인데 D가 또 왜 들어갔죠? expected 이제 맞죠, 선생님들? 그죠? 이렇게 오타 확인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9.4% 마침표까지 꼭 띱니다. 그리고 여기서요, 한글 입력하실 건데 꼭 한 줄 띄시는 분 계세요. 띄시는 거 아니에요. 딱 붙여 쓰는 겁니다. 딱 붙여서 써주셔야 됩니다. 자, 한글은 띄어쓰기도 감점이 3점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정확히 오타 없이 입력하시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뭐 꼭 만점 맞으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왕 하는데, 그죠? 일단은 타이핑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변형부터 하시면 안 되고요. 편집부터 하시면 안 되고 무조건 뭐 한다? 입력한다예요. 예상된다. 마침표까지 꼭 해주시고요. 까지.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빨간색 여기 스마트 홈. 네, 밑줄 보이지만 오타 아니네요. 그래서 스마트 홈 아닙니다. 됐나요, 선생님들? 여기까지가 1번 문제인데 지금부터 문제 풀이를 할 거예요. 자, 이제 갑니다, 선생님들. 문제에 가시면 첫 번째 문제는요, 스타일 문제였어요. 스타일이 뭐예요? 어떠한 형태, 어떠한 모양, 스타일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일정 문서에 스타일을 주고 다음에 쓸 때 똑같은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여기서는 적용하진 않지만 만드는 것만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스타일은 단축키가 F6입니다. 우리 용지 설정이 뭐였어요? F7이었죠? F6이에요.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50점 문제네요. 그죠?
자, 스타일 이름이 있었고요. 자, 문단 모양과 글자 모양이란 스타일을 만들어주세요. 이 말인 거예요. 이게 완료가 되고 나면 요 그 조건을 완료시키면 모양이 똑같아집니다. 그죠?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중요한 거 뭐라고요? 제가 엔터 미리 넣어놓은 이유인데요. 블럭을 입력한 부분만 블럭 잡습니다. 이렇게 1번 옆에라든가 이 부분 잡지 않습니다. 블럭을 잡으시고 스타일 바로 보이네요. 편집해 보시면 스타일 바로 보입니다. F6 해도 되고요. 그쵸? 바로 클릭 눌러주고 스타일 F6 나오죠. 이렇게 된 거네요. 우리는 지금 스타일을 만들러 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플러스가 만드는 거, 추가, 편집하는 거, 삭제하는 거 골라서 삭제할 수 있어요. 이 말이죠. 우린 지금 뭐 하러 가는 거예요? 플러스 만들러 가는 거예요. 추가하기 버튼 클릭합니다. 그리고 스타일 이름 쓰래요. 아까 우리 문제지에서 스타일 이름은 스마트 그랬습니다. 영문이에요. 써주시고 자, 선생님들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스타일 써있잖아. 그 다음 어디로 가래요? 문단 모양으로 가래요. 그러면 여기 있네요. 문단 모양 갑니다. 그죠? 스마트 쓰고 문단 모양 가서 어떻게 하래요? 왼쪽 여백을 10포인트 주래요. 요거네요. 왼쪽 여백 10포인트. 여기 왼쪽에 이만큼 여백 줘 이 말이에요. 그죠? 두 번째 문제가 뭐래요? 문단 아래 간격 여기 있네요. 문단 아래의 간격을 10포인트 주래요. 문단은 뭐예요, 선생님들? 엔터예요. 제가 아까 입력하면서 여기 영어 이 부분 엔터 치지 마세요 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멀어져 있잖아요. 그 이유가 요거예요. 문단은 엔터 기준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공간이 10이 생기는 거예요. 다 했네요. 두 가지 설정합니다. 선생님들 두 번째 뭐 하래요? 글자 모양 하래요. 그러면 갑니다. 그 옆에 거 글자 모양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렵나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조건을 글꼴, 한글 영문 크기를 줬는데 요거부터 먼저 할게요. 왜냐하면 우리 작업을 두 번 할 거예요. 한글일 때 속성 주고 영문일 때 속성을 줄 건데 요거 먼저 하고 가면 한 번만 해도 돼요. 그런데 요거부터 하면 한글일 때 정해주고 영문일 때 정해주고 두 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요거 먼저 하고 한글 도둠 10포인트 영문 굴림 10포인트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가볼게요. 자, 여기서 장평이 얼마래요? 95래요. 자가는 얼마래요? 마이너스 5래요. 자, 선생님 장평은 뭐예요? 글자의 가로 너비를 장평이라 해요. 100이면 원래 크기, 95면 가로폭이 줄었겠네요. 살짝. 자가는 글자의 간격입니다.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을 줄일 거야 이 말인 거예요. 마이너스니까. 자, 그 다음 문제가 뭐였어요? 자, 언어를 한글일 때는 이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한글일 때는 글꼴 뭘로 하고 도둠으로 하고 도둠 안 보이죠? 쓰세요. 디귿. 디귿 보이나요? 도둠 여기 있네요. 아이고 디귿 도둠 바로 보이죠? 도둠에 10포인트 됐네요. 두 번째는 영문일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요걸 넣어놨기 때문에 두 번 할 필요가 없다고요. 영문일 땐 뭐예요, 선생님들? 굴림이면 기억 바로 나오네요. 굴림. 이렇게 하시면 끝이라고요, 선생님들. 어렵나요? 어렵지 않아요. 설정. 또 창이 많으면 무얼 닫는지 막 헷갈려 하세요. 당연히 앞에 있는 것부터 설정. 지금 우리 추가하고 있잖아요. 추가. 됐나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다가 설정할 거야 이 말이에요. 됐나요? 하고 나면 여기 줄 그 문단의 간격이 10포인트로 늘어난 거 여기도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쵸? 그리고 글자의 간격도 줄었고 장평도 줄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입력하고 나면 여기 보세요. 여기가 마지막 끝이 우리 문제지하고 딱 맞아야 됩니다. 가볼까요? 딱 맞네요. 사이즈, 약. 이게 딱 맞아야 감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타도 없고 틀린 것도 없고. 되셨나요? 네. 또 하나 보시면 여기 보세요. 스마트라고 나와요. 요만큼은 스타일이 스마트야. 여기는 바탕글, 여기는 바탕글. 차이점 아시겠나요, 선생님들? 여기에 스타일이 적용이 된 거야 이 말이에요. 아시겠지요? 이렇게 하신 게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어렵지 않으세요. 사실 스타일의 목적은 뭐냐면 여기다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드리 예쁘게 피었습니다. 원래 스타일의 용도는 이렇게 입력을 해둔 다음에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다가도 얘 속성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스마트 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아래 넓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요게 원래 목적이에요. 그쵸? 근데 지금은 뭐만 했어요? 스타일을 만들기만 한 거고 여기서는 적용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원래 여기는 뭐 해야 돼요? 원래는 바탕 끓여야 되지. 스마트면 안 되지. 원래 여기는 바탕 끓여야 되지. 여기는.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하시고 2번 문제 가겠습니다. 중간중간 생각날 때마다 저장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다가 입력할 때 막 엔터 치시는데 엔터는 어디밖에 없다. 여기랑 여기밖에 없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옆으로 쭉 치는 겁니다. 자, 2번 문제 입력하실 거예요. 문제 보시면 다음의 조건에 따라 가볼게요. 자, 다음의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은 표와 차트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100점입니다. 그죠? 표 50점, 차트 50점이겠네요. 그죠? 그런데 보실까요? 표 전체, 표하고 캡션의 굴림 10포인트라고 되어 있네요. 선생님들, 이게 지금 캡션이에요. 타이핑한 게 아니에요. 캡션은 뭐예요? 표에 대한 설명이에요. 굴림의 10포인트, 얘랑 글꼴을 바꿔줘 이 말인 거고요. 문자는 가운데 정렬하고 여백이 똑같죠? 숫자는 오른쪽 정렬하고 오른쪽 끝으로 왔죠? 자, 이 부분은 노란색 칠하고 그리고 합계는 계산 기능으로 합계 구하세요 이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캡션 근육 요거 할 거고요. 선 모양도 이렇게 하고요. 그죠? 자, 일단은 표부터 그립니다. 이거 몇 줄 몇 칸이에요, 선생님들? 줄이 가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인 거예요. 다섯 줄, 여섯 칸. 자, 갑니다. 표를 만드는 단축키는요. 컨트롤 누르고 있으면서 N 누르고 있으면서 자, 새끼손가락, 왼손 새끼손가락으로 컨트롤 눌러요. 그리고 검지로 N을 눌러요. 오른손으로 할까요? 그죠? 왼손은 컨트롤만 누르고 오른손으로 N 한 번, T 한 번 따로따로 눌러요. 자, 다시 갈까요? 이렇게. 됐나요? 컨트롤 누르고 있으면서 오른손을 N 한 번, T 한 번 따로따로 누릅니다. 모르셔도 돼요. 그죠? 단축키 있으면 잘하는 것 같잖아, 근데. 자, 사실은 표는 여기 바로 있어요. 이렇게 클릭 한번 해보면 몇 줄 나오죠? 몇 줄, 다섯 줄, 몇 칸, 여섯 칸 이 말이죠. 만들기 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할 거, 반드시 뭐 한다? 글자처럼 취급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만들기 누르면 바로 화면에 꽉 차게 딱 그려져요. 그런데 마우스로 끌기랑 우리가 그려야 돼요. 그리면서 표의 크기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꽉 차지 않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글자처럼 취급하시고 만들기 합니다. 꽉 차게 들어왔죠. 여기 여백이니까. 맞나요? 맞다면 내용 입력하시겠습니다. 저는 자 우리 엔터 치면 엑셀은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얘는 엔터 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방향키로 내려옵니다. 키보드에 보시면 방향키 쓰시죠? 화살표로 2번이래. 이동하실 거고요. 자, 타이핑을 천천히 해보시겠습니다. 좀 좁네. 무시하세요. 좁은 것 같아. 넘어갑니다. 자, 이동할 때는 방향키로 가도 되고요. 마우스로 찍어도 되고요. 그죠? 2021년. 지금은 정렬 같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입력합니다. 4.7. 어떤 분 4,7. 아니에요. 그죠? 0.7.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13.7. 6.7. 6.3 정확히 입력해 주시고 4.4 숫자 키패드 이용하시는 거 아시죠? 에구 틀렸네. 그죠? 요만큼을 내리고 싶어. 자, 블럭 잡고 컨트롤 C 복사했어요. 어디다가 여기에다가 컨트롤 V 어떻게 할 거예요? 덮어쓰기 이렇게 됐네요. 그죠? 여기 내용 지우면 되겠죠. 2022년 헷갈리니까 써놓을까요? 2023년 2024년 합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였네요. 그죠? 또 마우스로 제가 클릭해서 가겠습니다. 4.3 방향키로 밑으로 이동했고요. 그쵸? 5.9, 3.9 2024년 4.1, 9.7, 5.6, 3.3 이렇게 된 거네요. 입력 다 하셨나요? 자, 입력을 다 하셨다면 선생님들 이거 안 까먹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뭔지 아세요? 문제는 뭐냐면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작업을. 내 맘대로 하지 말고 1번, 2번, 3번, 4번, 5번 차례대로 해야 까먹지 않아요. 그죠? 차곡차곡 합니다.
자, 1번 뭐 하래요? 표 전체, 이 표 전체 안에 있는 거하고 캡션 요거하고는 굴림의 10포인트야. 이거 잘 까먹어요, 선생님들. 이거 많이 틀려요. 챙기세요. 자, 갑니다. 우리 표 캡션 아직 안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만드는 것부터 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들, 제가 마우스 포인터를 일반 문서 바깥쪽에 놓으면 이 표도구가 안 생겨요. 이렇게. 맞죠? 표 안에 들어와야 표도구 생깁니다. 꼭 질문하죠. 제 거는 그 메뉴가 없어요. 화면이 저랑 달라요. 막 그래요. 왜 그렇다? 커서의 위치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이에요. 커서 놓으시고 왼쪽 메뉴 보실게요. 리본 메뉴 보시면 여기 표 영역 있으시죠? 그 중에 맨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캡션이라고 되어 있고 목록 단추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주면 캡션을 만들 건데 어디 만들 거니? 위에 만들 거야. 이 말이에요. 클릭하시면 되겠죠. 요렇게 표 1이라고 표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여기를 드래그해서 타이핑 하시면 됩니다. 이 말이죠. 타이핑이 너무 늦으셔서 걱정이에요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죠? 누가 대신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빨리 하는 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죠? 그래서 어떡한다. 자판 연습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거를 매일 1시간씩 2주만 하면 정말 빨라져요. 영어도 마찬가지. 자, 캡션을 입력했고요. 일단은 그 우리 문제지를 보시면 오른쪽 끝에 가 있네요. 그죠? 그럼 요건 뭐다? 오른쪽 정렬. 요거네요. 그죠? 여기까지 해놓는 거예요. 왜? 나머지는 출력 형태와 같이 하라 그랬으니까 무조건. 그죠? 그래서 1번 갑니다. 1번 캡션과 이거 한꺼번에 안 되네요. 선생님들. 그죠? 한꺼번에 하는 방법이 안 되네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한다? 얘부터. 캡션부터 어떻게 한다? 글꼴은 뭘로 한다? 굴림의 10포인트. 굴림 엔터. 꼭 엔터 치셔야 됩니다. 표 안에 있는 것도 어떻게? 굴림 엔터. 굴림 엔터. 타이핑이 제일 빨라요. 고르는 것보다. 됐네요. 선생님들. 그쵸? 그럼 우리 1번 한 거예요. 맞죠? 2번 갈게요. 문자는 가운데, 숫자는 오른쪽. X라고 똑같죠? 자, 문자. 선생님들 여기서도 우리 연속, 비연속 선택을 배울게요. 이렇게 한 번에 잡는 건 연속 선택. 그죠? 비연속은 컨트롤 누르고 얘랑 이건 연속해도 되겠네요. 그죠? 이만큼 잡고 컨트롤 누르고 요만큼 잡으면 되네요. 다시 차이점 볼까요? 이렇게 잡고 제가 쉬프트를 누르고 이렇게 잡으면 이만큼부터 이만큼, 컨트롤은 이만큼 잡고 컨트롤 이만큼 하면 비연속 보이시나요? 그죠? 그죠? 쉬프트는 연속, 컨트롤은 비연속 이 말이에요. 자, 어쨌든 블럭 잡고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했더니 잡혔어요? 그죠? 글자예요. 글자는 어떻게 한다? 가운데 정렬. 나머지 숫자는 어떻게 한다? 오른쪽 정렬. 이렇게 하래요. 됐나요? 네. 좋습니다. 2번 했습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 셀 배경색 채우기는 노랑 하래요. 여기만. 갈게요. 3번입니다. 어디를 이만큼만. 그죠? 요만큼만 어떻게 한다? 채우기 바로 여기 있죠. 표 서식안에 보시면 셀 속성 영역이 있고요. 채우기 버튼 여기 있죠? 클릭해서 뭐로 한다? 노란색이 안 보이네. 어떻게? 그죠? 여기 화살표 버튼 눌러보면 그 테마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노란색 있는 건 오피스 테마네요. 오피스 테마를 골라주고 그 중에 노란색 골라줘야겠네요. 얘가 너무 거슬리죠? 그죠? 어떻게 해요? 엑셀은 더블 클릭했지만 이렇게 드래그 합니다. 됐죠? 문제 없죠? 그죠? 경계선에서 드래그 한다. 자, 이번에 내려올까요? 이번에 어떤 거? 4번 한글의 계산 기능을 이용하여 빈칸의 합계를 구한다. 요거 문제 뭐가 나와요? 합계랑 평균 캡션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자, 중요합니다. 여기다 합계를 구하래요. 선생님들 여기다 합계를 구하려면 어떻게? 더할 범위를 다 잡아요. 어디까지? 결과 나올 때까지 잡아요. 이만큼 잡네요. 여기서부터 이만큼 여기까지를 합계 구할 거야. 이 말인 거예요. 그죠? 이만큼의 합계를 여기다 넣어. 블럭 같이 잡는다고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쭉 내려와 보시면 블럭 계산식 있고요. 뭐 할 거야? 우리 합계할 거야. 끝. 어렵나요? 안 어렵죠? 자, 여기다가도 선생님들 요 셀에 뭐 집어넣어야 돼요? 테두리 넣어야 되네. X. 여기 가볼까요? 테두리? 여기 있네요. 이쪽 한번, 이쪽 한번. 끝. 되셨지요? 되셨나요? 자, 4번까지 끝 났습니다. 이번에 5번 선 모양은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처리하래요. 자, 보실까요?
어때요, 선생님들? 보시면 자, 이 전체를 잡으면 이 전체 셀을 잡으면 바깥쪽이 두 줄이네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요 한 행을 잡고 아래가 두 줄 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좋아요. 여기를 잡고 오른쪽이 두 줄이면 되겠네요. 맞나요? 갑니다. 자, 일단은 전체를 잡고 바깥쪽이 두 줄이에요, 선생님들. 근데 이건 우리 더 쉽게 갈 거예요. 단축키로 갈게요. 선이 영어로 뭐예요? 라인입니다. 라인. 자, 키보드에서 그냥 L 누르세요. L. 이렇게 나오나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보실게요. 우리 지금 제가 두 줄 바깥쪽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보이나요? 아이고, 제가 모두를 눌렀나요? 바깥쪽. 됐나요, 선생님들? 쉽죠? 두 줄 바깥쪽 설정 끝. 됐죠? 자, 이번에는 첫 번째 줄만. 자, 라인 불러요. 단축키 뭐라고요? L. 자, 두 줄 아래쪽입니다. 맞나요? 설정 됐고요. 이번에 여기 하시면 되네요. 블럭 잡으시고 L. 어디만? 두 줄 오른쪽. 설정 되셨네요. 일단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 상태로 출력하시게 되면 그 행 높이가 너무 좁아서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표 전체를 늘리는 방법 한번 해볼 거예요. 이건 채점 대상은 아니고요. 블럭을 전체 잡아주시고 자, 왼손 컨트롤 누르고 계시면서 방향키 아래로를 한 번, 두 번 눌러줍니다. 되셨어요? 훨씬 보기 좋아지셨네요. 그죠? 네, 됐죠? 자, 이번에는 그래프 차트 한번 만들어 보시겠습니다. 선생님들, 차트는 엑셀에서 제가 항상 뭐라 그래요? 범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알려주고 있어요. 이 노랗게 채우게 되어 있는 부분이 범위입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차트 만들러 가보겠습니다. 선생님들 여기서 볼까요? 그쵸? 차트 데이터는 연도별 스마트 융합가전, 홈 엔터테인먼트, 스마트 홈 시큐리티 값만 이용한다. 이것만 이용하래요. 연도별.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 그죠? 만들러 갑니다. 자, 블럭 잡으시고 바로 그냥 표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차트 클릭해주면 만들어줘요. 너무 쉽죠? 자, 근데 우리 표 만들 때 어떻게 했어요? 기억나나요? 표를 처음 만들 때 반드시 어떻게 한다? 글자처럼 취급한다 그랬습니다. 차트 똑같습니다. 표와 차트는 뭐다? 글자처럼 취급이다를 클릭합니다. 차트를 클릭하고 글자처럼 취급을 클릭하면 차트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렇다면 가운데 중앙에 있는 조절점에 마우스를 대고 크기 변경하는 거죠. 선생님 이렇게 나오는 거는 클릭 드래그해서 표와 크기를 맞춰 줍니다. 됐나요? 자, 잘 보세요. 이제 자, 표를 한번 그래프를 한번 클릭하면 보이시나요? 자, 여기 선 위에 조절점이 있고요. 더블 클릭하면 점 위에 선이 생깁니다. 그렇죠? 이 상태에서 차트가 선택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뭐 눌러요? 차트 마법사입니다. 차트 마법사. 자, 1번 문제였어요.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한다. 맞죠? 다음. 그 다음에 이 범례랑 우리 문제랑 같은지 확인해 보세요. 범례가 우리 거랑 똑같나? 똑같네. 그럼 다음 가면 됩니다. 이 말이죠. 다음. 만약에 같지 않으면 이렇게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보이시나요? X축, Y축이 지금 교차되고 있는 거예요. 같다면 그냥 갑니다. 다음. 이렇게 만들 거래요. 차트 제목 입력하라고 나오죠? 우리 문제지에 제목이 있습니다. 제일 위쪽에 있는 거 입력합니다. 자, X축 제목, Y축 제목 이 말인데요. 우리는 X축은 제목이 없고요. Y축은 여기 단위 %라고 있네요. 이걸 입력할게요. Y축만 있습니다. 가로 열고 단위 띄우고 콜론 띄우고 %입니다. 그죠? 더 할 게 없어요. 그냥 확인 누르면 끝입니다. 됐네요. 이렇게 들어왔네요. 비슷하게 됐어요. 그죠? 그렇다면 항상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문제지에서 주어진 조건을 차례대로 합니다. 우리 지금 1번, 2번 한 거예요. 맞나요? 그럼 제목합니다. 제목은 누구예요? 얘죠, 얘. 그죠? 그럼 제목을 가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지금 선이 올라와 있는 상태만 바로 더블 클릭하면 돼요. 이렇게. 자, 지금 배경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글자를 바꾸래요. 그죠? 제목의 글꼴은 도둠이래요. 아래쪽 보시면 디귿, 도둠. 여기 눌러져 있죠? 보통 모양이고요. 크기는 얼마래요?
진하게네요. 그죠? 제목은 진하게. 도둠 진하게 12포인트. 그리고 배경으로 와서 어떻게 하래요? 선 종류는 선 모양의 선 종류는 한 줄로 하래요. 그리고 그림자는 체크해주고 2포인트로 하래요. 이렇게 된 거래요, 선생님들. 그런데 테두리보다 글자가 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테두리를 크게 해줘야죠. 클릭 잡아서 조절점에서 크게 해줍니다. 이것이 3번 문제. 자, 4번. 제목 이외의 글꼴 누구예요?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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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꺼번에 안 돼요. 각각 해야 됩니다. 단위를 더블 클릭. 얘의 글자는 도둠이래요. 클릭하고 디귿. 도둠에 보통 모양 되어 있죠? 10포인트래요. 하나 커주고 설정. 숫자 정확히 마우스 대고 더블 클릭. 글자에서 글꼴은 디귿 도둠이래요. 도둠의 보통 모양 10포인트. 설정. 여기 마찬가지. 요거 더블 클릭. 자, 글자에서 디귿 도둠의 10포인트래요. 요것도 더블 클릭. 글자에서 클릭하고 디귿 도둠의 보통 모양 10포인트 해주래요. 자, 요게 지금 제목 이외의 글꼴이었어요. 나머지 축제목과 법례는 동일하게 할 것. 자, 축제목 요거였죠. 우리는 세로 쓰기. 결과지는 가로 쓰기 바꿔야죠. 사실은 아까 요 더블 클릭했을 때요. 바로 여기서 바꿔 써도 돼요. 글자에서 글자 방향이 가로네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였어요. 됐죠. 그리고 법례는 더블 클릭. 테두리가 있네요. 배경에서 선 모양의 종류를 한 줄로 해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자, 안 한 거 있나요? 없나요?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페이지 기능평가 1번 문제를 풀어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페이지 기능평가 2번 문제이고요. 응? 우리가 3번, 4번 넣어놨었는데 어디 갔지? 1번, 2번 엔터. 그리고 제가 3번, 4번 넣어놨었는데 3 엔터, 4 엔터 했었는데 그죠? 자, 이렇게 돼 있었죠, 선생님들? 응? 그리고 Alt Shift 엔터를 지금 넣어놓은 거였어요, 그죠? 자, 여기서 갑니다. 자, 2번 문제 두 번째 페이지 문제 3번 문제 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선생님들 수식 편집기를 이용할 건데 자, 문제 번호부터 씁니다. 3에 엔터 해놓고요. 가로 번호, 가로 1번 써주고 한 칸 띄웁니다. 그죠? 자, 우리 표는 컨트롤 N, T였어요. T는 테이블. 이번에는 뭐? 수식 편집기. 학원사 많이 쓰겠죠? 선생님들 학원에서. 컨트롤 N, M입니다. M, 매티매틱스. 컨트롤 누르고 있으면서 N 한 번, M 한 번. 이렇게 가겠죠. 되셨나요? 자, 이번에 입력 한번 해볼 건데요. 여기를 선생님들 수식 편집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습만 하면 다 돼요. 누가 빨리 찾느냐가 관건인데 연습밖에 없죠, 답은. 자, 첫 번째가 시그마 나왔네요. 여기 있네요, 시그마. 그죠? 위아래 숫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첫 번째 시그마 당연히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빨간 박스가 우리가 지금 입력하고자 하는 곳입니다. K는 1. 위로 가고 싶어요. 위쪽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뭐 N. 자, 지금 이 박스 안을 벗어나고 싶어요. 선생님들 그러면 요거를 클릭해도 되는데요. 우리는 뭐 탭을 클릭합니다. 탭. 식을 빠져나오죠. 지금 키보드를 쓰니까 이걸 이용하는 게 훨씬 빠르겠죠. 입력하고 탭. 가로 열고. 자, K에 우리 4승이라고 표현하죠. 그쵸? 위첨자네요. 위쪽에 요거네요. 클릭하면 위쪽에 생기고 4. 빠져나와야죠. 끝났으니까 뭐 눌러요? 탭. 보이시나요? 플러스 1 가로 닫고. 빼기 또 시그마 눌러주고 자 아래쪽에 와 있으니까 K는 3 위쪽 클릭해주고 N입니다. 그죠? 그리고 끝났죠? 뭐로 빠져나가요? 탭 가로 열고 K인데 위첨자 있네요. 그죠? 위로 글자가 올라가니까 위첨자 4 끝났죠? 탭 플러스 1 가로 닫고 는 19입니다. 끝났어요. 선생님들 끝나면 빠져나갑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문? Shift ESC 또는 빠져나가기 이렇게 됐네요. 자, 여기서 바로 입력 안 할 거고요.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띄어쓰기 할게요. 선생님들. 우리 종이가 용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9 정도 됩니다. 그럼 가운데는 어디예요? 한 9.5 정도 되겠죠? 거기까지 내가 이렇게 띄어쓰기를 할 거예요. 스페이스 바로 갔고요. 가로 2번 이렇게 갑니다. 또 가야겠죠. 컨트롤 N, M 이었어요. 선생님 뭐라고요? 컨트롤 왼손 누르고 있으면서 N 한 번, M 한 번, M.
N은 U, M은 수학, 매티매틱스 그랬고요. 자, 이렇게 입력에 가보시면 이렇게 수식이라고 있어요. 그렇게 가도 되고, 그죠? 저는 근데 단축키로 갔어요. 어떻게? 컨트롤 N 한 번, M 한 번. 자, 두 번째 거 씁니다. G, 그 입력하는 거예요. 대문자 G는 2래요. 2. 그 다음에 인테그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것도 어디 있는지 찾아야죠. 여기 있네요. 여기 있나요? 그죠? 하나짜리니까 눌러줍니다. 나와 있고 아래쪽은 2분의 a인데 쓰기 전에 분수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기 있네요. 분수. 클릭. 자, 분자가 먼저 있으니까 a 쓰고 아래쪽에 2 쓰고 제가 이제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마우스로 클릭했어요. 위쪽에는 a 쓰고 그죠? 빠져나가고 싶어 탭. 여기로 왔는데 여기 또 뭐가 있어야 돼요? 큰 덩어리로 봅니다, 선생님들. 덩어리로 보자고요. 이게 큰 덩어리 이만큼 입력해야 되니까 분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분수 입력하러 갑니다. 그죠? 에고. 자, 다시 분수 입력하러 갑니다. 그러면 분수를 넣어줘야죠. 이렇게. 분자에 입력할 거예요. p 썼는데 갑자기 또 루트가 나왔어. 루트 여기 있네요. 루트. 앞쪽에 루트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안 쓰시면 돼요. 여기는 뭐예요? a 쓰고 났더니 첨자가 나오래요. 누구? 첨자. 예. 제곱. 빠져나가야지. 뭐 눌러요? 탭. 빼기. 됐나요? x의 제곱 나오래요. x 쓰고 첨자 제곱 됐나요? 탭 빠져나가도 되고 분자 입력 안 했으면 분자를 클릭해도 되고 a 됐네요. 빠져나가야죠. 탭 dx. 우리 수학 문제 많이 보던 거예요. 됐나요? 얘 신경 쓰지 마세요. 없어집니다. 틀린 거 없나요? 갑니다. 닫기. 요거예요. 선생님들 어렵지 않고요. 누가 빨리 찾느냐니까 연습이 답입니다. 이 말이에요. 요것이 40점 각각 20점씩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네 번째 다음의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작성하시오. 한글을 처음 하시는 분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도형이에요. 선생님들. 도형 그리기. 사실은 이것도 연습 몇 번 하면 점수 공짜로 주는 거긴 해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한글 시험은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속도가 되시는 분에 안 한 거고요. 속도가 안 되면 연습 정말 많이 해야 되고요. 자, 도형 그릴 때 포인트는 뭐냐면 제일 아래쪽에 있는 거. 무슨 말이에요? 빨강보다 분홍이 밑에 있죠? 이 말이에요. 얘보단 얘가 밑에 있죠?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이 그림하고 요 글맵신 제일 나중에 할게요. 기억하십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도형하고 이 점선인 텍스트는 똑같이 생겼죠? 하나만 그려서 복사할 겁니다. 아시겠지용? 자, 그리러 가볼 거예요. 맨 첫 번째 거 요거 그립니다. 분홍 거. 그러면 선 잘 보세요. 어떤 거? 이 분홍에 대한 설명 어떤 거예요? 얘네요, 얘. 크기가 120, 145 요거예요. 그죠? 갑니다. 자, 이렇게 엔터 띄워줄 건데 선생님들 사각형을 먼저 그리니까 우리가 사각형을 먼저 그릴 거니까 그 위에 이렇게 글상자 넣을 자리가 있어야 돼요. 공간이. 그래서 여유를 조금 두고 그리면 훨씬 좋아요. 사각형 그릴 건데요. 선생님들 잘 보세요. 입력하시고 여기 있죠. 개체형을 가보면 직사각형이 있는데요. 선생님들 얘를 클릭하고 굳이 그리지 마세요. 그냥 어떻게 한다? 그냥 클릭한다. 왜? 어차피 숫자 입력해야 되니까. 크기 얼마래요? 아까 여러분들 우리 문제지에서 보시면 이 도형의 크기는 가로가 120이고 145래요. 이 크기는 변하면 안 돼요. 그러면 위쪽에 보세요. 선택되어 있다면 위쪽에 이렇게 크기 넣는 게 있어요. 그죠? 중요한 거는 엔터. 120 엔터. 145 엔터. 요거고요. 에고 엔터 안 치면 안 돼서 입력 안 돼요. 엔터 안 치면 크기를 고정해야 얘가 안 바뀝니다. 이 말이에요. 자, 아까 이렇게 조절 메뉴 상자에 갖다 대면 화살표가 나왔는데 안 나오는 이유는요. 크기를 고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조절점은 크기 변경하는 거, 십자가 화살표는 위치 변경하는 거. 조금 내릴게요. 왜 내린다고요? 위쪽에 우리가 글 상자 넣을 거니까 내릴게요. 요것도 이왕 내리는 거 9.5에 맞추세요. 왜? 여기 가운데였으니까. 이렇게 맞춰놓고 하면 첫 번째 거 중심을 잡아주면 다른 애들은 어려울 게 없잖아요. 그 위에 놓기만 하면 되니까. 그죠? 자, 잡았고요. 자, 이번에는 요거에 체육 색깔이 있네요. 지금 우리는 그 컬러로 보이지만 실제로 뭐다? 흑백이다. 그래서 채우기에 가셔가지고 똑같은 색 없어? 상관없어요. 원래 흑백이니까. 그래도 갖고 오고 싶으면 분홍색 골라오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자, 제일 밑에 거 했고요. 그 다음 위에 거 글상자로 하래요. 선생님들. 다시 여기 클릭되어 있으니까 도형이 나오는 거예요. 빈 공간을 클릭하고 나면 이렇게 입력 버튼 나오죠. 입력에
아, 얘는 글상자. 아, 얘도 글상자. 얘는 사각형. 분명히 달라요. 그죠? 글상자로 하래요. 그런데 글자가 가로로 들어가 있으니까 가로 글상자입니다. 예, 클릭하고 이것도 어떻게 하라고요? 드래그 하라고요? 아니, 클릭하라고. 자, 차이점 뭐예요, 선생님? 얘는 커서가 없고요. 얘는 커서가 있네요. 그 차이점이에요. 글상자는 커서가 있고 얘는 커서가 없다. 깜빡이는 커서가 없죠? 자, 도형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테두리 클릭합니다. 테두리를 클릭해서 선택되어 있다면 속성 가볼까요? 어떻게 하래요? 여기 글상자네요. 이거는 크기는 130에 15 해주고 면색은 빨강. 이 색깔을 주면 똑같이 무조건 해야 돼요. 얘는 색깔을 안 줬으니까 우리 맘대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글꼴은 도둠에 24포인트. 글자 색은 흰색 하래요. 정렬은 수평 수직 가운데, 위아래도 가운데, 좌우도 가운데 하래요. 이 말이에요. 갑니다. 자, 일단 크기 얼마래요? 자, 130 엔터. 엔터 안 하면 안 됩니다. 크기 높이는 15 엔터. 크기를 고정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보시면 면색 채우기입니다. 빨강으로 하래요. 빨강. 이렇게 정확히 빨강 나와요. 그죠? 됐어요. 그리고 글꼴은 도둠으로요. 클릭하고 디귿 나오나요? 도둠. 그 다음 크기 24 엔터 안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글자 색은 흰색 하래요. 흰색 없나요? 여기 있나요? 흰색. 그죠? 그러고 났는데 모서리가 마음에 안 들어요. 모서리가 얘는 둥근데 선생님 둥근데 우리 거는 그죠? 그러면 더블 클릭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선에 가보시면 여기 있네요. 둥근 모양인지 반원 모양인지 얘는 반원 모양이에요. 그리고 요걸 갖다가 위치 시키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글자 쓰시면 되는 거예요. 뭐라고? 스마트. 커서가 있어야 쓸 수 있죠. 스마트. 홈의 기술적 구성 요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들? 정렬 어떻게 하자고? 좌우로도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하래요. 그런데 위아래도 정렬하라며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확히 해볼까요? 여기 가보시면 글상자가 생겼잖아요. 그죠? 글상자의 위아래도 가운데 요거네요. 그죠? 요거네요. 되셨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도형 지금 2개가 끝났습니다. 이 말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제가 아까 팁 드린 거 뭐였어요? 선생님들 요거 그림이랑 요건 제일 나중에 할게요. 그랬어요. 요거부터 그려야 되겠네요. 선생님. 요거 뭐래요? 요거. 그냥 크기만 정해줬네? 그렇다면 글상자 아니고 도형이래요. 그죠? 사각형이에요. 다시 사각형 가셔가지고 여기다가 클릭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사이즈 줬죠? 얼마? 가로 60에 세로 50 똑같이 60 엔터 하면 안 됩니다. 높이 50 엔터 크기 고정할 거예요. 선이 모서리가 둥근해 그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선에 가시면 모서리가 둥근 모양이 있네요. 그죠? 안으로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되겠죠. 색깔 없지만 화면하고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요 색깔은 채우기에 가보시면 비슷한 색이 없으면 또 골라와야죠. 비슷한 거 뭐가 있을까? 이렇게 골라서 넣어볼까요? 안 비슷하네요. 그죠? 원하는 색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더 푸른빛인데? 자, 넣고 2개 일단 두고 아래쪽부터 먼저 할게요. 선생님들 밑에 거부터. 자, 여기도 사각형인데 글자가 들어갔네요. 선생님들. 그런데 밑에 문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거는 직사각형으로 둘 다 그리래요. 지금 여기 2개 있잖아. 2개. 둘 다 직사각형 그리는데 하나는 크기가 12 정사각형인 거 보니까 얘가 위에 거네. 얘가 밑에 거네. 맞아요? 그죠? 얘는 면색을 흰색으로 하라고 돼 있고요. 선생님 이건 색깔이 없는 거예요. 흰색인 거고 이건 색깔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직사각형으로 해서 글씨를 넣어야 되네. 얘는 포인트. 그죠? 직사각형 커서 없는데 어떻게 넣어? 해볼게요. 자, 갑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그려볼까요? 선생님들 여기다가 일단 직사각형으로 그리는데 여기다 클릭해서 그렸어요. 밑에 거부터 해야 되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죠? 밑에 거부터 합니다. 크기 얼마? 밑에 거부터 합니다. 밑에 거부터. 그쵸? 그릴 때는 항상 밑에 거부터 하기로 했으니까 가로는 15 엔터 세로는 10 엔터 그리고 크기를 항상 고정합니다. 테두리가 마음에 안 들잖아. 더블 클릭해서 어떻게 한다? 둥근 모양으로 해준다.
여기까지 좋은데 그죠? 흰색을 제외하고 네 맘대로 넣어봐 그랬으니까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흑백이니까. 더 푸른빛이 나야 되는데 그죠? 저 이걸로 넣을 거예요 그냥. 그런데 글자를 넣을 수 없잖아요. 커서가 없어서 어떻게 한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넣어보시면 도형 안에 글자 넣기라고 있으세요. 네, 클릭해서 넣으시면 여기 글자 없네요 선생님. 이거 아니고 두 번째 거 해야 되겠네. 그죠? 하나 끝났고요. 두 번째 거 위에 거 할게요. 요거 끝났고 요거 할게요. 그죠? 12, 12로 그리고 글꼴도 있네요. 갑니다. 다시 사각형 위에다 클릭해야 되겠죠? 그래야 위에 생기죠? 네. 크기 얼마요? 12 엔터 12 엔터 턱한다. 크기를 고정한다. 그리고 모서리가 둥그네요. 더블 클릭해서 선에서 둥근 모양까지 했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옮겨주셔야겠죠? 자, 마우스로 잘 못 움직이겠어. 키보드의 방향키로 움직이면 이렇게 1픽셀씩 움직일 수 있어요. 됐나요? 자, 크기 있고요. 두 번째, 면색은 흰색으로 하래요. 흰색 되어 있네요.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그죠? 흰색 되어 있고. 두 번째, 글꼴은 도둠으로 하래요. 자, 글꼴은 자, 도형에 와서 지금 넣는데 일단은 글자를 넣을 수 없으니까 글꼴도 넣을 수가 없어요. 자, 글자를 넣으려면 어떻게 해요? 여기 글자 넣기 바로 보이죠? 요거 클릭해도 되고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넣기 해도 되고 똑같습니다. 글자를 쓰시면 지 썼는데요. 요거에 대한 설정 어떻게 하래요? 드래그 하시고 또는 도형을 잡고 상관없어요. 자, 어떻게 한다? 도둠. 글자를 쓸 수 없으면 글꼴도 넣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글자를 넣고 했습니다. 도둠의 크기 얼마? 20포인트이고요. 가운데 정렬 해주래요. 얘만 가운데 아니고 위아래도 가운데래요. 이렇게 됐대요. 24포인트가 안 됐네요. 24 엔터 이렇게 된 거네요. 자, 요거 하나 그렸고요. 위치가 일단 넘어갈게요. 뒤에 거부터 갑니다. 선생님들 뒤에 거. 뒤에 거는요. 뭘로 하래요? 선생님들 가보면 요 세 개는 글상자를 이용하래. 그리고 선의 종류는 점선이고 또는 파선이래. 면색은 없음. 얘 중요합니다. 얘 면색 없음. 얘는 흰색, 얘는 없음. 차이점 보이죠? 없음이라는 얘기는 아래쪽 배경색이 비친다는 얘기예요. 자, 글꼴과 정렬 나와 있습니다. 해볼게요. 그런데 크기가 있나요? 없나요? 크기가 없어요. 대충 만들게요. 크기가 정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립니다. 클릭하고 얘가 글상자로 하라 그랬으니까 글상자로 해야 되겠네요. 클릭하고 어떻게 맞춰서 여기 맞춰서 얘가 지금 정해주지 않았어요. 여기다 맞춰서 드래그 한 방에 쭉 어디까지 드래그 여기까지 드래그 됐죠? 아직 글자 안 쓸게요. 왜? 어차피 복사하면 또 지우고 써야 되니까. 그래서 테두리를 잡은 상태에서 속성만 정하겠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글상자 이용하라 했으니까 커서 나왔고 선 종류 여기 있네요. 선 종류는 파선이래요. 얘가 파선이에요. 선생님들. 그죠? 얘로 할까요? 얘로 할까요? 그죠? 이제 그려보면 이거 너무 작죠? 얘로 하면 얘가 낫겠네요. 선생님들. 그죠? 얘로 할게요. 얘로. 요거는 길이가 다른 거니까 요게 낫나요? 요게 낫겠다. 두 번째 요걸로 할게요. 선생님들. 그죠? 제일 가까운 걸로. 이건 너무 작고 자 여기 좋을 것 같아요. 자 넣어줬어요. 그러면 도형 이거 하나 둘 세 개만 어떻게 됩니까? 요 세 개만 복사해야 돼요. 똑같은 게 세 개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쉽게 선택할게요. 선생님들 방법 얘 클릭하고 테두리 잡습니다. 클릭 왼손 쉬프트를 누르고 있으면서 두 번째 테두리를 클릭하고 두 개 잡혔나요? 세 번째 얘를 클릭하고 이렇게 잡을 거예요. 아 제가 안 한 게 있네요. 얘를 어떻게 하라고 얘를 채우기 없음 하래요. 선생님들 채우기가 흰색이 아니고 어떻게 알아? 없음 하라. 없음 색 없음 이렇게 되네요. 선생님들 그죠? 그죠? 자 잡아볼게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단다. 첫 번째 요 테두리 잡습니다. 테두리 클릭하고 두 번째부터 쉬프트 눌러요. 쉬프트를 누르고 요 테두리 누르고 세 번째도 어떻게 한다. 요 테두리 누른다. 하나 둘 셋 잡았나요? 잡으셨어요? 이거 어려워하시는 분 계세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풀러서 볼까요? 자 편집에 가보시면 개체 선택이라는 애가 있어요. 얘로 한번 해볼게요. 화살표로 돼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죠? 그러면 요 세 개만 감쌀 거예요. 이렇게 감싸면 아래쪽에 분홍도 감싼 것처럼 보이지만 완벽하게 감싸지 않았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아요. 세 개만 딱 되나요? 요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첫 번째 방법 어떻게 했어요?
계속 이렇게 나오면 ESC 누르면 되고, 요거는 개체 선택됐다는 얘기예요. 선생님들 ESC로 풀으면 되고, 처음에 어떻게 써요?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 쉬프트 클릭, 요거 테두리 클릭하면 되는데 이게 어려우신 분들 어떡하라고? 자, 클릭 어떡하라고? 개체 선택을 클릭한 다음에 그 세 개만 감싸라고 이렇게. 그죠? 자, 되신 다음에 마우스 여기다 올려놓으세요. 자, 그 상태에서 보세요. 선생님 제가 마우스를 여기다 올려놓고 클릭하지 않았습니다. 올려놓고 테두리쯤에서 컨트롤 눌렀어요. 컨트롤. 컨트롤 누르면 플러스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플러스. 자, 마우스가 플러스 나온다는 얘기는 복사할 거야 이 말이에요. 복사되나요? 그런데 복사가 아무 데나 막 움직이죠. 이 상태에서 쉬프트를 딱 눌러주면 앞으로 못 움직여요. 그죠? 일정 간격 유지하면서 마우스 띄고 키보드 띄고 됐나요? 한 번 더 갑니다. 이 상태에서 뭐 누르고 컨트롤 누르면 플러스 나오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클릭하고 내려가다가 쉬프트를 눌러요. 이렇게 한 줄이 안 맞나요? 이렇게 됐어요? 자, 저는 이 두 개를 조금 더 올리고 싶어요. 너희 이만큼만 잡았어요. 방향키로 너희 좀만 올라가. 너무 좁아.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더 위에 거만 올려도 되겠네요. 다시 위에 거만 잡아요. 이렇게. 너희 좀 올라가. 가능하죠? 이렇게. 너만 올라가. 됐어요? 너도 올라가.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올라가. 방향키로 했습니다. 이 말이죠. 되셨나요, 선생님들? 복사하기. 어떻게 한다? 개체 선택으로 드래그해서 어떻게 한다? 자, 마우스 올려두시고, 선생님들 마우스 올려주시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자, 플러스 버튼 안 나오면 마우스 살짝 움직여 보세요. 이렇게 나오나요? 그죠? 누르지 말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클릭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합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마음대로 못 움직이게 하는 게 쉬프트예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쉬프트를 누릅니다. 그럼 마음대로 못 움직이죠. 마우스 띄고 키보드 띄고 요거예요. 되시겠죠? 지우는 거는 딜리트. 됐어요. 자, 되셨고요. 이제는 이제 내용 쓰시면 됩니다. 그죠? 아, 내용 쓰려고 봤더니 속성 설정 안 됐네요. 테두리 잡습니다. 클릭하고 쉬프트 클릭, 쉬프트 클릭. 요 세 개만 잡고 글꼴 얼마래요, 선생님들? 얼마가 아니라 글꼴 뭐래요? 글꼴은 굴림이래요. 굴림 엔터. 18포인트 엔터.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위아래도 가운데 정렬. 이렇게 됐네요. 그 다음에 빈곳 클릭해서 다시 안쪽 클릭해서 글자 쓰시면 되겠죠? 아래쪽도 클릭하시고 여기도 사용자 인터페이스 슬래시 플랫폼 쓰시면 되겠네요. 자, 제가 위쪽에는 두 개 안 하고 왔잖아요, 선생님들. 그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위쪽에 보시면 이 표하고 그래프는 뭐 하라 그랬어요, 제가? 글자처럼 취급하라. 기억 꼭 하세요. 표와 그래프는 뭐다? 글자처럼 취급이고요. 자, 지금 우리가 집어넣을 이 그림하고 글맵시는 글 앞으로라는 걸 이용할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뒤로 숨어서 찾기가 어려워요. 순서를. 그리고 반드시 빈 공간 클릭하고 만들겠습니다. 자, 그림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부터. 자, 입력의 그림. IT기에 와있죠. 픽처를 더블 클릭합니다. 자, 오셨고요. 그림 보시면 여기 ABC 주식회사 보이시나요? 더블 클릭하시겠습니다. 그죠? 요 글자처럼 취급은 체크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림은 마우스 그 이미지는 글자처럼 취급은 누구? 표하고 그래프입니다. 더블 클릭하고 여기다가 그리지 마시라고요. 선생님들 제발 바깥쪽에 그립니다. 이렇게 그리시고요. 설정하실게요. 크기 얼마? 자, 여러분들 문서 보시면 여기 있죠. 선생님들 크기 잡아주죠. 로고 1이고요. 크기는 문서에 포함 체크되어 있었고 크기는 40, 30이에요. 효과를 주래요. 그죠? 가볼게요. 자, 가로는 40 엔터, 높이는 30 엔터. 그리고 크기 고정할 거고요. 효과 주래요. 선생님들 바로 옆에 보시면 여기
색조 조정이라고 있나요? 거기 가시면 회색조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뒤로 가 있는 거?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기다 만들면 뒤로 숨어서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 얘는 무조건 어떻게 알아? 글 앞으로 해라. 이렇게 글 앞으로 와야 됩니다. 이 말이에요. 되셨어요? 이쪽에 그리세요. 반드시. 자, 그 다음 거 갑니다. 여기다가 글맵시 넣어야 되는데 여기다 하지 마시라고 뒤로 숨는다고요. 그러니까 바깥쪽을 클릭하고 입력에 글맵시 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택을 아무거나 그냥 하시면 돼요. 아무거나 하셔서 내용을 입력합니다. 글맵시였고요. 그 내용은 뭐다? 이렇게 형식만 주고요. 크기만 주네요. 글 거라고. 그죠? 그럼 쓰시면 됩니다. 갈 거예요. 여기다 입력하세요. 뭐라고? 컨트롤러 라고 쓰고 글꼴 주네요. 선생님들. 그죠? 일단 주는 것만 하고 나옵니다. 궁서의 파랑이래요. 또 기억 치면 궁서 나오나요? 궁서. 궁서가 왜 이렇게 안 나오나요? 궁 치면 나오네요. 그죠? 궁서라고 나와 있고요. 글자색만 파랑 나와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그 대신 뭐 있어요? 글맵시 모양이 있습니다. 모양을 보면 위로 넓은 원통형이래요. 선생님들. 위로 넓은 원통형을 찾아주시면 야 이거 찾기도 그죠? 마우스로 이렇게 물결 위로 넓은 요거네요. 위로 넓은 원통 해주고 설정합니다. 우리가 넣고 싶은 걸 다 못 넣었어요. 선생님들. 그죠? 이 상태로 가보시면 더블 클릭하면 글맵시 메뉴가 뜹니다. 이거 하시면 돼요. 궁서에 글맵시이고 됐나요? 그림자는 지금 없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리고 채우기 색은 색깔이 지금 파랑이에요. 무늬색이. 또 없네요. 어떻게? 오피스로 바꿔주고 파랑으로 골라주고. 그죠? 그러면 문제 보세요. 안 한 게 있는지. 없네요. 그죠? 50에 30 잡아 죄송합니다. 글맵시 크기 50에 30 잡아주래요. 물론 여기서는 기본애가 잡아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잡아도 되고 똑같습니다. 50 온 김에 잡을 거예요. 30 그 대신 뭐 크기는 고정합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자 채우기 색깔 파랑 넣었고요. 글맵시 모양도 잡았고요. 안 한 게 없습니다. 설정합니다. 어이구 채우기가 왜 안 들어갔나요? 파랑이? 죄송합니다. 면색을 잡아야지. 왜 무늬색을 잡았어? 죄송. 그죠? 면색을 파랑으로 잡습니다. 됐죠? 가지고 오실게요. 지금 여기 또 어디 있어요? 아래쪽에 있어요. 여기 그리시면 안 된다고. 이거 어떻게 하라고? 배치해서 반드시 뭐 하시라고? 글 앞으로 하셔야 무조건 맨 앞으로 옵니다. 이 말이죠. 요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맨 나중에 한 거예요. 정리할까요, 선생님들? 자, 표와 그래프는 뭐다? 글자처럼 취급. 그림과 글맵시는 뭐다? 배치해서 글 앞으로이다. 글자처럼 취급 체크하지 않는다. 요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 다 되셨나요? 되셨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하이퍼링크란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림을 클릭하면 어떤 페이지로 어떤 위치로 이동해 이건데요. 3페이지로 가야 돼요. 우리가 이거 아직 여기로 가란 얘기거든요. 여기로. 그죠? 그런데 뭐가 없어요. 입력 안 했어요. 나중에 입력한 뒤에 오겠습니다. 이 말인 거죠.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기능평가 2번 문제였습니다. 이 말인 거죠. 자, 지금부터는 세 번째 페이지 문제입니다. 문서 작성 능력 평가 문제이고요. 200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기능 있는 거 일단은 하지 마시고 내용만 입력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입력하면서 시간을 조금 빨리 돌릴 거거든요. 선생님들도 얼른 입력하시고 편집하는 부분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글로 돌아가서 세 번째 페이지에 이렇게 입력합니다. 스마트홈과 생활의 변화. 이 부분은 입력하시고 엔터를 3번 치셔서 두 줄을 띄워주세요. 나머지는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띄어쓰기 틀리지 마시고요. 여기도 엔터 치는 거 아니고요. 쭉 이어서 칩니다. 엔터 없이 쭉 이어집니다.
한자도 쓰지 않습니다. 이때는 엔터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보시면 스페이스바 띄어쓰기 2칸으로 띄워주시고요. 패자가 어이 아니고 아이네요. 그죠? 패러다임을까지 하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앞에가 띄워져 있지 않다는 얘기는 쭉 이어섰다는 얘기입니다. 주고 띄우고 형식으로 여기 엔터 치는 거 아니라고요. 쭉 이어집니다. 마침표 뒤에 한 칸 띄웁니다. 여기서 엔터를 2번 쳐서 한 줄 띄워주고요. 특수문자는 아직 안 넣으셔도 됩니다. 아직 안 배웠으니까. 여기 가하고 동그라미 번호도 넣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표는 배우셨죠? 컨트롤 누르고 있으면서 N 한 번, T 한 번. 그죠? 그럼 줄수 밑으로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많은 줄을 입력하시고 합치기 하시는 게 쉬우세요. 칸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6줄, 5칸. 반드시 뭐 한다? 글자처럼 취급합니다. 만들기. 그리고 입력하실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야겠죠? 자, 9분 밑으로 가셔서 방향키로 내려갑니다. 업체 1 이렇게 갈까요? 한 칸 띄우고 업체 2 이렇게 내려가서 업체 3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방향키로 이동하셔도 되고요. 사물 인터넷. 인턴이 됐네요. 그죠? 인터넷. 그리고 내려오시고 스마트 허브까지. 그 다음에 주력 띄우고 전략. 타사 스마트 홈 디바이스 라인업 확보. 통신 서비스와 디바이스 패키지화. 스마트 가전 디바이스 연동. 스마트폰으로 디바이스 제어. 건설사와 제휴. 컴마 한 칸 띄우고 신축 아파트 공략입니다.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인공지능 리모컨. 인공지능 스피커. 스마트폰 앱. 홈 네트워크. 비고 넣겠습니다. 일반 가전 제품 통합. 음성 인식 서비스. 디바이스 원격 제어. 스마트 시티. 자, 선생님들 일단은 세로선에서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올려놓으시면 이렇게 가로줄 조절할 수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 들어왔나요? 할 거 없죠? 그렇죠? 입력 다 하셨고요. 나중에 정렬하는 건 그대로 두시고 내용만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치기는 한번 해볼까요? 업체 일 두 칸이 한 칸 됐네요. 그죠? 두 칸을 여기 보시면 합치기네요. 뭐라고 써있어요? 선생님들 M이라고 써있는 거 보이시나요? M. 셀 합치기는 M. 병합이에요. 머지. 두 개를 자, 두 칸을 M. 두 칸도 M. 키보드 M입니다. 두 줄을 M. 두 줄을 M. 이렇게 된 거죠. 나머지 여기는 두 줄을 M. 여기 잘못 썼네. 그죠? 옮기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드래그이고 화살표일 때 끌고 오면 되는 거죠. 두 줄을 M. 요겁니다. 입력 끝났어요. 그럼 나머지는 바깥쪽에서 엔터. 여기도 좀 두 줄 띄워주고 공동주택 혁신 서비스 까지 하면 끝입니다. 이 말인 거죠. 되셨나요? 입력이?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 일단은 선생님들 오타 확인을 하세요. 빨간 줄이 들어오면 오타인 겁니다. 스마트홈 죄송합니다. 그렇죠? 그 스마트홈은 들어왔는데 이거는 그 한컴 오피스 프로그래밍 모르는 글자야 이 말인 거예요. 원본하고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죠? 건설 산업 띄어쓰기 틀린 것도 보세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 다 맞죠? 스마트홈 이 글자 모른다는 얘기예요. 스마트홈 이건 모르죠? 건설 산업 붙어 있고 스마트홈 띄어쓰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됐네요, 선생님들. 그렇다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자, 문제 보시면서 갈 거예요. 요거부터 할게요, 선생님들. 글꼴은 궁서, 진하게, 가운데 정렬, 책갈피 이름. 책갈피 나왔네요. 덧말넣기 나왔죠? 여기다 하는 거예요. 요거 드래그하고 하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일단 요걸 드래그하고 그대로 책 보고 합니다. 글꼴은 궁서 엔터. 여기죠? 궁서 엔터. 크기는 18 엔터. 진하게. 그리고 가운데 정렬.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뭐 하래요, 선생님들? 책갈피를 넣으래요. 책갈피 우리 어떤 기능이에요? 책 읽다가 기억하고 싶으면 책갈피를 딱 꽂아 놓잖아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돌아가고 싶은 자리에 표시를 해두는 거예요. 책갈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가시면 메뉴는 입력에 있습니다. 입력의 그림, 입력의 글맵시, 입력의 도형, 입력의 표, 입력의 차트, 입력의 책갈피입니다. 그죠? 오시면 책갈피 이름이 뭐래요? 기술이래요. 기술이라고 써주고 요거를 그죠? 넣기 합니다. 넣기. 여기에 책갈피가 들어온 거예요. 다시 가볼까요? 책갈피 있네요. 기술이라고. 그죠? 좋습니다. 여기 넣고요. 그 다음에 덧말 넣기 하래요. 블럭 잡고. 블럭을 잡고 하는 이유는 자
보세요. 여기 책갈피 앞에 덧말이 있는데요, 선생님들. 여기 보시면 밑에 있는 게 본말, 위에 있는 게 덧말이에요. 작은 글씨가. 그래서 드래그를 하고 가면 본말을 입력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드래그하고 덧말로 갑니다. 본말 입력되어 있죠? 덧말 입력하시면 되겠죠. 지능화의 진전과 개인 삶의 변화까지 하시고 아래쪽에 보시면 본말이 밑에 있고 덧말이 위에 있는 거 맞죠? 그대로 넣게 하시면 됩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됐네요. 자, 한 문제 풀었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문제. 요거예요. 머릿말 기능. 우리 여백 주기 F7에서 선생님들 하셨나요? 바깥쪽 여백 머릿말 기능 했었나요? 여기 들어오는 거. 요거 들어오는 거예요. 자, 여기가 요 위에 들어오는 거지. 여기. 여기까지는 본문이니까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해볼까요? 입력에 이미 가 있고 바로 넣으시면 되는데 머릿말은요. 쪽에 있어요. 쪽. 보이시나요? 쪽에서 머릿말 꼬릿말 가는 건데 컨트롤 NH 헤더라고 보이죠? 해죠. 컨트롤 NH 해도 되고요. 쪽에 머릿말 가시면 됩니다. 머릿말 만들기 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공간이 새로 여기는 본문이었고 머릿말 공간이고 여기는 위쪽 여백인 거예요. 생겼나요? 입력하실게요. 스마트 홈 서비스인데 얘는 오른쪽 정렬되어 있네요. 끝으로 가. 됐나요? 그리고 글꼴도 바꾸래요. 뭐라고? 도둠에 10포인트래요. 도둠에 엔터 10 엔터. 자, 본문으로 돌아가야 되겠네요. 다 했으면. 그죠? 여기 보세요. 화면 있나요? 닫기로 들어가시면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이 말이죠. 두 번째 문제 풀었습니다. 자, 세 번째 요겁니다. 요거. 문단 첫 글자 장식 기능인데요. 여긴 포인트가 있어요. 스자 뒤에 커서를 놓게요. 응? 아시겠죠? 스자 뒤에 깜빡깜빡하게 합니다. 갈게요. 스자 뒤에 커서를 이렇게 놓으셔야 돼요. 되셨어요? 갑니다. 요거는 어디 있냐면 자, 서식 메뉴에 있습니다. 서식. 여러분들은 메뉴 하실 때 교재에다가 이렇게 써주세요. 머릿말은 어디에 있다? 머릿말은 쪽에 있다. 이렇게. 쪽. 아이고 안 이쁘네 글씨가. 그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책갈피나 덧말은 어디에 있다? 입력에 있다. 이렇게 써주시면 나중에 찾기 편하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문단 첫 글자 장식은 어디에 있다? 서식에 있다. 이샤 이렇게 써주세요. 이 말인 거예요. 그죠? 자, 가겠습니다. 서식에 갔더니 보이시나요? 문단 영역에 가시면 이렇게 문단 첫 글자 장식 메뉴가 있습니다. 이를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스자 옆에 몇 줄 있어요? 한 줄, 두 줄 있네요, 선생님들. 그죠? 어이쿠. 스자 옆에 두 줄 있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한다? 여기서 두 줄 골라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글꼴을 굴림으로 하래요. 그죠? 글꼴은 굴림. 면색은 노란색으로 하래요. 면색은 노랑. 이렇게 된 거죠. 나머지 없죠? 설정합니다. 됐죠? 선생님 포인트가 뭐였어요? 스 뒤에 커서를 놓는다가 포인트였어요. 되셨나요? 여기까지. 3번 풀었고요. 4번 문제 갑니다. 각주 기능이고요. 여기 인공지능 뒤에다가 나타나는 거네요. 이거 뭐예요, 선생님들? 우리 그 역사책 보다 보면 이순신 그러면 어떻게? 이순신에 대한 설명을 화면 아래쪽에 설명을 해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에요. 요거에 대한 설명을 어디다가? 여기다 할 거야 이 말이에요. 이게 각주죠. 각주. 그죠? 입력하러 가보겠습니다. 커서를 인공지능 뒤에다 두시고 다시 메뉴는 입력입니다. 입력의 각주. 가보시면 아래쪽 넘어왔죠? 그럼 맨 끝으로 페이지 밑으로 가셔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학습, 추리, 적응, 논증 따위의 기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죠. 되셨어요? 닫기 하고 나오시면 되겠죠. 위쪽에서. 그런데 끝이 아니네요. 앞에 보면 문제 모양이 우리는 얘는 뭐예요? 반가로 1번인데 책은 뭐예요? 기억이네요. 기억. 동그라미 기억. 그러면 여기 선택된 상태에서 자, 지금 주석 메뉴에 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면 왼쪽 상단에 각주 미주 고치기라고 되어 있어요. 클릭하고 번호 모양이 1, 2, 3번이 아니에요. 그죠? 어떤 거? 동그라미 기억. 여기 있네요.
요거로 해주면 되겠네요. 구분선 넣기는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돼요. 5cm로 되어 있어요. 그대로 설정합니다. 바뀌었나요? 네, 닫게 하고 오시면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1, 2, 3, 4번까지 하셨고요. 5번 그림을 가져오셔야 되는데 이 그림은 제가 카페에 연결시켜 놓겠습니다. 우리 문제 풀 때 요 문제지도 다운 받으셔야 되는데 그 또한 카페에 연결해 놓을 거니까 다운 받으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치 갑니다. 접목함으로까지 커서가 있네요. 여기다 커서를 놓고 갖고 올까요? 입력의 그림. 약속입니다. 그죠? 그림 어디 들어 있었어요, 여러분들? 자, 내 컴퓨터에, 그죠? 문서에, ITQ 방에, 픽처 방에 더블 클릭. 여기 있었어요. 맞나요, 선생님들? 여기에 있었는데 그림이 여기 요거네요. 요거 맞아요, 요거? 그림사? 그죠? 더블 클릭할까요? 더블 클릭해서 내가 원하는 자리를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굳이 드래그 하지 마세요. 클릭하시면 되는데 요것만 필요한 거예요. 요것만 잘라 써야 돼요. 지금 그림이 선택되어 있다면 위쪽에 이렇게 그림 메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크기 영역에 가시면 자르기가 있어요. 얘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자, 왼쪽 상단 모서리에 기역자를 대고, 그죠? 반쪽 기역자를 대고 이렇게 줄이시면 되겠죠. 내가 원하는 부분만 남겨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가능한 흰색이 많지 않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했는데, 자, 문제지 보시면 보세요. 문제지 보시면 여기 있네요. 요 그림이었죠. 그림 위치 잘 갖고 왔죠? 그 다음에 자르기를 이용했죠? 크기 정하고 여백만 주래요. 요거 잘 까먹으니까 기억 잘하세요. 그죠? 자, 크기 갑니다. 크기는요. 여기 똑같이 해서 지난번에도 40 엔터 40 엔터. 중요한 건 뭐? 크기 고정. 제가 바깥 여백 까먹습니다 그랬잖아요. 바로 옆에 보시면 배치 영역에 바깥 여백이 있습니다. 어디만? 왼쪽만 2를 주래요. 여기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요? 여백 설정으로 갑니다. 어떻게 하래? 왼쪽에만 2를 주래요. 됐나요? 설정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아까 제가 접목함으로까지만 보여주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잘 되셨나요? 선생님도 잘 보세요. 보시면 로, 술, 잇 책하고 딱 맞아야 돼요. 로, 술, 잇 끝자리 딱 맞아야 돼요. 이 자리가. 끝만 딱 맞는지 봐주세요. 선생님들. 자, 일단 맞고요. 식 가능하 다까지 와야 되네요. 다가 못 왔죠? 그러면 얘를 클릭되어 있는 상태에서 키보드의 방향키로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3번, 4번 딱 맞는 거 보이나요? 식다, 신로 다 맞았네요. 여기는 도, 건, 서 끝에가 안 맞은 것은 아직 한자를 안 넣어서. 맞나요? 여기가 틀린 게 하나도 없다면 아주 정확히 하신 거예요. 요거 어떻게 움직이신다고? 키보드의 방향키로 움직입니다. 그랬어요. 기억하세요. 자, 이번에는 한자 변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4번째 줄에 동향 보이시죠? 동향을 드래그해서 키보드에 보시면 한자라는 키가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이렇게 한자로 바꾸기 창을 열어줄 거고요. 동향, 고양이 같은 게 아니고 방향이 같은 거. 3번째 한자네요. 골라주시고 입력 형식을 보시면 3번째 거 한글 나오고 한자 나와라가 있습니다. 그죠? 바꾸기 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오른쪽 하단에 관점이 있습니다. 관점을 드래그 하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한다? 한자키 눌러주시면 이렇게 볼관자로 바꿔야겠죠. 그쵸? 바꿔주시고 입력 형식은 한글의 한자로 바꾸기 합니다. 이 말이네요. 잘 되셨나요? 이번에는 여기 스마트 홈 앞에 보시면 문자표가 들어있습니다. 요거.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크기는 똑같지만 글자 색이라든가 음영은 다릅니다. 이 말인 거죠. 그쵸? 요 부분은 자, 별도 메뉴에서 하셔야 돼요. 글자 모양인데요. 서식의 글자 모양 또는 단축키로는 Alt L입니다. Alt L. 가볼게요. 자, 먼저 전체를 잡고 문자표부터 넣겠습니다. 그죠? 입력에 가시면 문자표 클릭하시면 되는데 꼭 기억하세요. 선생님들 지금 탭이 4개가 있죠. 사용자, 유니코드, 한글, 완성형. 우리는 한글 눌러줍니다. 한글 중에서 어떤 걸로? 전각기호 일반에서 항상 합니다. 기억하세요. 한글에 전각기호 일반에 우리가 주로 쓰는 도형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보시면 여기 다이아몬드 있나요?
더블 클릭하시고 넣기 하면 이렇게 들어오겠죠. 아래쪽에 한 번 더 하셔야겠죠. 어디? 여기도 똑같이. 그죠? 그러면 커서를 놓으시고 문자표를 그냥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좀 전에 입력한 게 바로 나옵니다. 클릭. 됐어요? 한 칸 띄워주고 여기 오타가 있네요. 제가 그죠? 스마트 자가 오타네요. 자, 이번에 나머지 해보시겠습니다. 블럭 잡고 드래그 하시고 쌤도 드래그 할 때요. I자일 때 이렇게 드래그 하는 거죠. I자란 얘기는 나 글자 쓸 준비가 됐어 이 뜻이고요. 화살표일 때는 블럭을 잡거나 도형을 잡거나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밖에서 하시면 이렇게 밖으로 빼면 클릭만 하면 이렇게 잡을 수 있기는 하죠. 이건 문단 단위로 잡는 거예요. 어쨌든 요것은 자 글꼴은 뭐래요 선생님들? 글꼴은 굴림 엔터. 크기는 18 엔터까진 좋은데 글자색을 흰색으로 하래요. 얘는 하면 안 보이겠죠. 요것만 해야죠. 이렇게 잡아서. 자, 제가 여기서 음영이 없다고요, 선생님들. 글자색은 있지만 글자색을 흰색으로 해주고 안 보이잖아요, 그죠? 글자색이 안 보이죠, 선생님들, 그죠? 안 보이죠? 자, Alt L 해서 어떻게 한다? 단축키 Alt L은 글자 모양 단축키이고요. 음영색을 뭘로 하겠다? 보시면 파랑으로 해라 이 말이에요. 파랑. 글자색은 흰색 잡은 거예요. 설정 이렇게 된 거네요. 되셨나요, 선생님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문단 번호 기능 사용인데요. 요거는 맨 마지막에 하세요. 제일 많이 틀리기도 하고 한 번 틀리면 복구하기가 어려워요. 자, 밑에 까고 오겠습니다. 내려오셔서 드래그 합니다. 마찬가지. 여기도 글꼴과 글꼴까지는 마찬가지인데 선생님들 요거는 기울임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기울임 들어가야 되고요. 얘들 여기 정보통신업체하고 전략에만 강조가 들어가야 되네요. 보이시나요? 그죠? 이렇게 기울임꼴 강조. 그래서 블럭 설정을 하셔서 2번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블럭 잡고 글꼴은 굴림 해주시고 굴림 엔터 크기는 18 엔터 해주신 다음에 자 기울임은 요 뒤에 거만 해야 되네요. 선생님들 블럭 잡고 기울임꼴 맞나요? 해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정보통신업체에만 강조점을 넣고 싶은데 여기에는 메뉴가 안 나와 있어요. 그죠? Alt L입니다. 단축키 Alt L 눌러주면 글자 모양 창 열려주고요. 여기 기본 메뉴에 강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간다? 확장 탭으로 가면 강조점에서 목록 버튼 눌러주시면 두 번째가 이렇게 투명 동그라미입니다. 설정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전략 드래그 하시고 Alt L 강조점 투명점으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시면 다 들어간 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요. 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표도 임의로 보고 하지 마시고 문제를 보고 정확히 풀어주세요. 여기 써 있습니다. 표 전체 그죠? 갑니다. 표 전체니까 드래그하고 표 전체는 글꼴을 도둠으로 하래요. 도둠 음입니다. 아니에요. 도둠 엔터. 자, 글자 크기 10포인트 되어 있고요. 가운데 정렬 해주시고 셀 배경색이래요. 선생님. 그라데이션 색이 점점 변하는 걸 그라데이션이라 하죠. 첫 번째 줄만 그라데이션이네요. 잡고 그죠? 채우기입니다. 우리 알고 있죠? 채우기에 다른 채우기 가시면 그라데이션 나옵니다. 써있는 대로 하시면 돼요. 유형은 가운데에서 시작색은 흰색 끝색은 노랑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설정합니다. 잘 드셨어요. 자, 이번에는 다 했는데 뭐가 달라요, 선생님들? 선 모양이 다르죠? 선 모양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전체 블럭을 잡으면 위아래는 두 줄씩이고 왼쪽 오른쪽은 선 없음입니다. 그쵸? 그러면 선 모양 단축키 뭐였어요? L입니다. L. 자, 두 줄 위, 두 줄 아래. 되셨나요? 선 모양 바로 적용 없음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선 없음 왼쪽, 선 없음 오른쪽. 되셨나요? 설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요거 자, 두 번째 줄인 죄송합니다. 첫 번째 줄이 선이 없네요. 선생님들 그죠? 그럼 L 어떻게 한다? 두 줄 아래 하시면 됩니다. 되셨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맨 아래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 부분은 선생님들 자, 요 부분들 한번 보실게요. 요거
공동주택 혁신 서비스입니다. 드래그 블럭 잡으시고 글꼴은 쿨림. 크기는 24포인트. 진하게 장평이 나왔는데요. 선생님들 여기도 장평 메뉴가 없어요. 글자 모양 메뉴 뭐라고요? Alt L. 자, 메뉴가 또 없죠? 어디로 갑니까? 기본 모양이에요. 기본의 장평은 105. 조금 더 뚱뚱해져. 제가 입력하는 순간 요게 얘네가 뚱뚱해집니다. 105. 보셨죠? 그 다음에 오른쪽 정렬 하래요. 설정하신 다음에 오른쪽 정렬까지 됐네요. 되셨죠? 여기까지. 자, 좋으시고요. 이번에는 여기가 콤마가 이상하네, 그죠? 여기까지 잘하셨고요. 보통 여기는 3줄 정도 띄워주시면 좋으세요. 여긴 띄우지 마시고. 자, 이제 맨 마지막에 마지막 아니군요. 또 남아있군요. 요거 하셔야겠네요. 쪽 번호 매기기 하실게요. 그죠? 가보시면 어디에? 자, 쪽입니다. 쪽. 쪽에 가시면 쪽 번호 매기기가 있는데요. 선생님들 D로 써있대요. D. 근데 양쪽 이런 줄표 없죠? 그죠? 갑니다. 자, 쪽에 가시면 쪽 번호 매기기가 있고요. 선생님들 위치를 먼저 잡아줍니다. 여기서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거 걷는 거 아니고 오른쪽 하단에 있었어요. 번호가 D 써 있었죠. 번호 모양은 알파벳 대문자였고, 그죠? 줄표 없었어요. 맞아요? 넛키 체크하면 양쪽에 D 양쪽에 이렇게 하이픈 들어오는 거였어요. 넛키. C가 들어왔네요. 선생님들. 그죠? 그런데 C가 우리 뭐 해야 돼요? D여야 돼요. D. 그럼 어떻게 한다? 쪽에 가보시면 세 번호로 시작이 있습니다. A, B, C, D 1, 2, 3, 4 시작 번호를 4로 해주면 얘가 D가 됩니다. 잘 되셨나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풀겠습니다. 누구였어요? 얘예요. 자, 자세히 요거 한번 설명을 잠깐 드려보면 요거예요. 선생님들 요 잠깐 보시면 요게 문단 부호라는 거예요. 가하고 나 요것은 1수준, 동그라미 1번, 2번 요거는 2수준이란 얘기인 거예요. 문단을 다 엔터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각각의 문단을 속성을 넣어줘 보세요.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수준에 따라 적용이 됩니다. 이 말인 거죠. 해볼까요? 자, 블럭 잡아주시고 메뉴 갑니다. 서식에 가보시면 글머리 영역이 있으세요. 글의 머리. 그 글의 맨 앞에 부분인데 이건 세 번째 거. 이거 보면 문단 번호라고 있고요. 화살표 누르세요. 이 중에 고르시지 마세요. 선생님들 이 중에 고르지 마시고 다시 우리가 만들어 갈 거예요. 문단 번호 모양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가장 비슷한 걸 고르시면 돼요. 가점 1 동그라미인데요. 여기 있어요? 없어요? 선생님들? 없네요. 그죠? 없어요. 가점 없어요. 이걸로 할까요? 1점으로? 클릭하고 사용자 정의 우리 변경하러 가는 거예요. 가면 요거는 1수준이란 뜻이에요. 1수준. 그런데 1점이 아니라 뭐예요, 선생님들? 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네요. 1점인데 번호의 모양이 가나다래요, 선생님들. 바꿔주면 가점이 된 거예요. 꺽쇠 1은 1수준이야 이 말이고 가점 된 거예요. 여기 점을 지우면 가만 나타나는 거예요, 선생님들. 자, 됐고요. 가점 된 겁니다. 가점. 그 다음에 문제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래요? 1수준은 20포인트의 오른쪽 정렬 하래요. 그러면 오셔가지고 너비 조정을 20%로 해주고 정렬을 오른쪽 해주란 얘기예요. 이렇게. 됐나요? 그리고 2수준은 여기 보세요. 2수준은 문제 문단 번호가 어떻게 돼 있나요, 선생님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이었죠. 점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점은 지워주고 번호 모양을 뭐로 바꿔준다? 동그라미 1, 2, 3번. 맞아요? 그럼 1번에 점 없는 게 되겠네요, 선생님들. 그죠? 그 다음에 너비 얼마로 하래요? 너비는 30으로 하고 오른쪽 정렬 하래요. 그러면 다시 옵니다. 그렇다면 너비는 30으로 해주고 오른쪽 정렬 할 거래요. 이렇게 된 거네요. 설정 여기 보이나요? 가점 2 이렇게 보이나요? 이렇게 지금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만들 거야 이 말이에요. 설정 해주시고 설정합니다. 다 가나다라잖아. 다 1수준이잖아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나하고 다는 수준을 내릴 거예요. 여기 보이시나요? 오른쪽 상단 수준에 가보시면 이렇게 한 수준 감소. 됐네요. 1, 2 누구도 다하고 라도 너희도 한 수준 내릴 거야. 됐나요, 선생님들?
요겁니다. 가는 점이 있고 잃은 점이 없고 요거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처음에 이거 제일 어려워하세요. 되셨나요? 자, 다 하셨습니다. 쭉 볼까요? 1페이지부터. 1페이지 기억나시나요? 스타일 문제였습니다. 스타일에서 여기 스마트. 2번 표 입력하시고 표 캡션 만들었고 이 표를 이용해서 그래프 만들었습니다. 자, 세 번째. 3번 문제죠. 두 번째 페이지 첫 번째 문제. 수식 입력하기. 컨트롤 NM. 네 번째 도형하는 거 기억나세요? 무조건 아래 거부터 먼저 그리는데 얘들 둘이 그림하고 글맵신 제일 나중에 한다. 반드시 클릭 바깥쪽에 그려서 글 앞으로 해서 올려온다. 기억나시나요? 우리 하나 안 한 게 있어요. 자, 이 그림을 클릭하면 자, 문제 한번 가서 볼까요? 아는 뭐 아는 게 뭔지 쭉 올라오면 요거예요. 하이퍼링크. 스마트홈과 문서 작성 능력 평가의 뭐예요? 3페이지의 첫 번째 제목으로 이동하게 해줘. 책갈피로 이 말이에요. 해볼까요? 그죠? 자, 오면 자, 클릭 오른쪽 버튼 하이퍼링크 가보시면 이제 기술 책갈피 밑으로 기술이 보일 겁니다. 보이시나요? 네, 넣기 하시면 되겠죠. 결과 보시겠습니다. 클릭해주면 자, 다시 가실까요? 클릭해주면 이렇게 이동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보세요. 마우스 올려주면 손 모양 보이고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잘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 번째 페이지까지 확인 잘 하셨고요. 마지막 문제 혹시 모르니까 확인 다시 한번 해보세요. 1번. 자, 기억나시나요? 여기는 지금 제목하고 책갈피하고 덧말, 여기는 머리글, 머릿말 기능, 여기는 문단 첫 글자 장식 기능, 그리고 각주, 그리고 그림, 그 다음에 한자 2개 나왔었고요. 제가 강조한 게 뭐였어요? 선생님들 이 끝에 끝 자릿수랑 원본이랑 딱 맞추세요 그랬죠. 그래야 100점 만점 많습니다. 그리고 문자표 넣은 거, 그 다음에 요게 되게 중요했죠. 문단 번호 기능, 그리고 표, 마지막으로 발신자 영역, 그리고 페이지까지 전부 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저장하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파일에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하셨다면 뭐 하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 다 했습니다. 그죠? 전송해야죠. 답안 전송 해주시고 존재 있음 되어 있고요. 전송을 클릭하면 성공 나왔으면 된 거죠. 그리고 시간이 다 되셨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수험자 수험 종료 클릭하시고 ITQ 종료 클릭하신 후에 예스 해주시고 네, 시험지 제출하시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잘 되셨나요, 선생님들? 그 연습을 자판 속도를 늘리는 방법은 꾸준하게 자판 연습 프로그램으로 연습을 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독수리 타법으로는 A 맞기는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연습 꾸준히 하셔가지고 좀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